네. 이번 주 이제 과제 제출해 주신 내용이 이제 우리 39기 현종수 대표님 오늘 나오셨을까요? 아, 네. 그 대표님 질문부터 해서 쭉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게시판에 남겨주신 과제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 받고 그렇게 2주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그 샤플링 저 로그인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럼 대표님 계정 가지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 기본 정보 말씀 주셨는데 기본 정보 세팅하는 것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계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2주차 과제 끝나고 나서 대표님들께서 이제 질문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결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보면은 대표님 남겨주신 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샤플링 대량 등록 1일차 때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셨는데 37개 등록했는데 24개 성공하고 13개 실패해 주셨고요. 처음에 20개 전분 실패로 나온 이메일 새로 등록하고 절반 올려서 성공. 이게 아이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이디가 연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카카오톡도 로그인이 돼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듯이 대표님들께서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샤플링에 쇼핑몰 아이디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꼭 특수문자 안 넣거나 막 그 대표님들 메모 안 해주셔가지고 아이디 비밀번호 잘 못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옥션 G마켓 기본 설정 해주시고 11번과 복수 아이디까지 모두 맞춰주시고 37기 3주차 교육 영상 시청해 주셨고요. 쇼핑몰 기본 정보에 스마트 스토어 관련 2개를 만드셨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기본 정보가 2개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 기본 정보는 2개든 100개든 상관없어요. 예. 제 개인 그냥 맨 처음에 등록했던 거 있고 네. 이메일로 새로 등록한 거. 아, 그러면은 개인 하신 거는 삭제하시면 되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2일차 때 9월 15일날 절반 성공하고 절반 매핑된 카테고리가 없다고 나오는데 상품 등록 시 분명 매칭된 카테고리 이용해 체크하고 등록하였음. 원인을 모르겠음. 여기에 대한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제일 실패 메시지 베스트 3를 뽑으라고 하면은 상품 등록 실패 메시지 그 중에 하나가 매핑된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제일 많아요. 예, 실패건 중에서 예, 카테고리 오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교육할 때 카테고리 정보는 어디 안에 있다고 했죠? 상품 정보 안에. 상품 정보 안에 있는데 매핑된 카테고리가 없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상품 정보 안에 카테고리 정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정보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상품 등록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카테고리 정보를 입력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 해결하는 부분을 쭉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대표님께서 로그인을 해주셔서 A 상품에서 실패 메시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A 상품의 18번째 쇼핑몰 상품 등록 메뉴는 쇼핑몰 상품 등록하기 위한 메뉴예요. 그리고 A 상품의 19번 쇼핑몰 상품 등록 실패건은 쇼핑몰의 상품이 등록이 안 되고 실패건으로 남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A19번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검색 항목에 실패 메시지라고 검색 조건을 바꿔볼게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카테고리가 실패 난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수정해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검색 항목 부분에서 실패 메시지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카테고리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마 이 동일한 실패 메시지로 등록 못 하신 대표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순서를 잡아드리면 A 상품에서 19번 쇼핑몰 상품 등록 실패건, 여기서 실패 메시지로 잡고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1교시 때는 그 정상 속도로 했는데 2교시부터는 이게 실패 메시지 해결이다 보니까 최대한 천천히 해볼게요. 예. 1번은 영상 보시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패 메시지는 이해를 하셔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해볼게요. A 상품 들어가신 다음에 두 번째 19번 쇼핑몰 상품 등록 실패건 가셔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동안 이 상품 등록한 것 중에서 카테고리 문제로 등록이 안 된 것만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크게 보면은 네, 스마트 스토어에 샤플링 상품 카테고리로 매핑된 쇼핑몰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실패건들이 쭉 나오는데 총 실패건이 197개로 조회가 돼요.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우선은 실패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특정 상품 하나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 상품 코드로 해서 동일한 실패건 중에 얘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 상품 카테고리 오류인데 이걸 조금만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실패 메시지를 캡처를 했고요. 대표님들께서 실패 메시지를 볼 때 어디 확인을 해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가 샤플링 상품 코드, 그리고 두 번째가 쇼핑몰 기본 정보, 그리고 세 번째가 쇼핑몰 카테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핑몰 배송 정보, 이 부분,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주요한 이제 실패 메시지를 수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그럼 실패 메시지가 가질 수가 몇 가지 정도가 되냐 종류로 따지면 20개에서 30개 사이예요. 그러니까 실패 메시지 그냥 유형을 보면, 예, 유형을 보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절반이 뭐냐면 기본 정보 세팅을 잘못해서 생기는 게 절반이에요. 그럼 대표님들께서 흔히 보는 실패 메시지의 유형은 1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해결을 하시면은 모든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패 메시지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형을 쪼개보면 지금처럼 샤플링 상품 카테고리로 매핑된 쇼핑몰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라는 실패 메시지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를 수정해야 상품이 등록이 될까요? 카테고리 몇 번이죠? 예, 그럼 끝났어요. 그럼 3번을 이렇게 내려서 볼게요. 3번을 쭉 내리면 여기죠. 보면은 매핑된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아예 떠있죠. 그러면 저 파란 색깔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오류로 가요. 그럼 거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실패 메시지가 카테고리라는 건 인지하셨죠? 카테고리 실패인데 카테고리 실패는 3번이라고 했죠. 그런데 3번이 여기 있는 3번, 예, 여기에요.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 그 매핑 정보 없음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해서 수정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매핑 정보 없음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카테고리 메뉴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약속했잖아요. 여기에 뭔가 있기로.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설정을 하는 방법. 우선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버너 바람막이죠.
네, 버너 바람막이면 오른쪽에 직접 카테고리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카테고리를 잡아주셔도 되는데 이게 비효율적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검색 설정 버튼이라고 보이실까요? 이 검색 설정 버튼 보이면 여기를 클릭해서 검색할 부분에 버너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버너와 관련된 카테고리가 쭉 나와 있고요. 뭐 가스 어댑터 화롯대, 뭐 휴대용 가스레인지 버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버너의 부속품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카테고리를 잡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테고리 중에 버너 가림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각 쇼핑몰마다 얘가 어디로 등록이 될지가 다 잡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저장 버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선택해서 다시 한번 A 상품 18번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카테고리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체크하고 재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쇼핑몰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쇼핑몰의 성공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상품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근데 의문점이 드는 게 있죠. 이게 100개가 넘어가는데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량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개별 수정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대량 수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수정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아셨죠? 실패 메시지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카테고리 오류 나는 건 그걸 보면은 실패 메시지에서 카테고리 검색을 하면은 네, 다음과 같이 쭉 나와 있고요. 이제 이 부분들이 다 카테고리가 없다라고 하는 오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공통점이 뭐냐면 샤플링에서 카테고리가 없는 것들은 다 카테고리가 비슷한 상품들이 카테고리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보면은 이거 골프웨어 바람막이죠. 얘도 골프웨어 바람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 수정해야 될까요? 카테고리 오류면 3번이죠. 그럼 3번 눌러보면은 모든 상품 클릭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카테고리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예, 조금 느리지만 좀 기다렸다가 보면은 네, 지금처럼 이제 카테고리가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대량으로 수정하는 방법에는 어떻게 수정할 수가 있냐면 대표님들께서 우선 이 오류 중에서 바람막이인 상품만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바람막이인 상품들만. 네. 일단 바람막이인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상품명이 뭐라고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카테고리 실패권 중에서 우선은 100개니까 화면 출력을 최대로 잡아볼게요. 1000개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196건의 실패 메시지 중에 바람막이인 상품만 대표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쭉 보면은 다양한 상품들이 섞여 있어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법. 선택 버튼 눌러서 오른쪽에 보이는 엑셀 저장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실패 메시지 카테고리로 잡아주시고요. 선택 버튼 눌러서 엑셀 저장을 할 거예요. 저희가 뭐 대단한 엑셀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바람막이인 그 상품명이 바람막이인 것만 선별을 해내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할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실패 메시지 말고 상품명으로 바람막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바람막이.
그럼 여기 안에 카테고리 실패난 것도 있고 특수문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좀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는 방법이 있고 엑셀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엑셀 다운로드로 보여드릴게요. 그게 더 나아서 카테고리 오류 중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엑셀 저장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 지금처럼 카테고리가 오류가 난 것 중에 모든 196건의 상품을 이제 실패 메시지를 다운로드 한번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다운로드 받아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엑셀 파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엑셀 파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보시는 상품 중에서 뭐 차량용 바람막이도 있고 그리고 여성용 바람막이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중에서 저희는 어떤 상품만 원하죠? 이렇게 예, 옷만 저희가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건 뭐냐면 고객사 상품 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네, 이 코드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코드만 복사를 할 겁니다. 고객사 상품 코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도매매 상품 코드예요. 이게. 그럼 도매매 상품 코드는 2주차 때 설명드렸던 내용을 보충해보면 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도매매에서도 검색이 되고 샤플링에서도 검색이 돼요. 그래서 기준은 고객사 상품 코드로 검색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복사하기. 네, 여기를 이렇게 쭉 복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 상품만 추려서 이제 등록을 할 건데 이거는 외우세요, 대표님. 어디를 이용할 거냐면은 이 메뉴는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계속 사용을 합니다. F 기초관리에서 11번 열행 변환관리라고 있어요. 열행 변환관리. 열로 되어 있는 걸 행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왜 열을 행으로 바꿔주냐? 샤플링에서 검색하는 조건은 가로로 검색밖에 안 돼요. 세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F 기초관리에서 11번 열행 변환관리에서 네, 이렇게 복사하기에서 변환 버튼 눌러주시면 하단에 가로로 이렇게 검색 조건에 맞는 값으로 변환을 해줘요. 별건 아니고 세로로 되어 있는 걸 가로로 바꿔서 콤마를 채워주는 거예요. 쉼표를.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대표님 상품 등록하려면 어디 가야 되죠? A 상품에 예, 여기 가시면 돼요. 그냥 여기 클릭해서 저희가 이제 검색 조건을 뭐라고 잡을 거냐면 자사상품 코드죠. 여기 보시는 이 자사상품 코드가 도매매 상품 코드예요. 자사상품 코드로 방금 전 이 코드 값을 검색하면 딱 이 코드 상품만 딱 나열이 돼요. 그럼 이 상품 아까는 카테고리를 상품 안에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차라리 여기 그 상품 정보를 일일이 클릭해서 카테고리를 넣지 말고 저희가 2주차 때 이거 배웠을 거예요. 카테고리를 직접 생성하려면 A 상품의 16번에서 생성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성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택 버튼 누른 다음에 쇼핑몰 상품 등록하기 누를 거죠. 상품 등록하기 눌러보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만 한번 볼까요? 스마트 스토어 선택해서 우리 대표님 쇼핑몰별 판매가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6%로 해서 쇼핑몰 상품 판매가 선택하고 원래는 매핑된 카테고리로 했죠. 근데 이건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정보가 없으니까. 매핑 적용 안 함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 정보 선택하고 배송 정보 선택한 다음에 그런 카테고리를 어디서 만들어주냐? 여기서 만들어줄 거예요. 직접 생성. 예, 그래서 생성 버튼 클릭을 한 다음에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상품이 골프웨어의 바람막이죠.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 상품을 어디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네이버에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이게
골프 바람막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쇼핑 더보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쇼핑 더보기 버튼 눌러보면 이제 이 상품의 카테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와요. 그러면 스포츠웨어에 뭐 트레이닝복에 바람막이로 하면 안 돼요, 대표님. 그 노출도가 떨어집니다. 스포츠 레저의 골프에 골프 의류에 재킷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야 정확한 카테고리로 잡히니까. 그래서 이 카테고리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샤플링 들어가서 이제 최종 쇼핑몰 상품 등록 메뉴 여기 들어가셔서 카테고리를 직접 만들 건데 제목을 먼저 쓰는 게 아니에요. 카테고리를 설정하면 알아서 그 제목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검색 버튼 누른 다음에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면 스포츠 레저에 골프에 골프 의류에 재킷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택 버튼 누르면 제목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그 다음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이제 새로운 게 하나가 생겼죠. 그래서 매핑 적용 안함, 그러니까 매핑이 상품 정보 안에 있는 카테고리 매핑을 적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생성한 카테고리로 등록을 하겠다라는 의미라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체크까지 마쳤으면은 이 상품 송신해봐도 될까요, 대표님? 네. 쇼핑몰 상품 송신 버튼 눌러주시면 카테고리 문제가 있었던 모든 상품이 한 번에 성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들은 상품을 샤플링이랑 도매매 연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카테고리 매칭이 틀어지거나 오류가 발생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상품은 나만 실패가 날까요? 다 실패가 날까요? 그럼 이걸 해결 못하면 등록을 못하겠죠. 그러면 이 상품 해결하면 나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이 카테고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 한두 건 발생하면 아까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통된 카테고리의 실패 메시지가 지금처럼 뭐 100개, 1000개가 나온다. 그럼 이제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서 지금처럼 송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품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패 메시지를 보면은 대표님께서 이제 상품 선정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할로윈도 있고 이제 바람막이 잘 팔리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실패 메시지 봤던 이런 상품들 중에 다 괜찮은 상품들입니다. 보면 네, 이제 이 현종수 대표님 실패건 중에서 카테고리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해결을 했고요. 오늘 영상 이제 참고하시면서 돌아가셔서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매핑된 카테고리고 상품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패 원인 따로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카테고리 실패만 잡아도 거의 한 60에서 70% 실패권은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미지에 잘못된 UR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패 메시지도 있고 카테고리, 매핑된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네, 이거 해결했죠, 제가. 그리고 URL 부분은 좀 후반부로 볼게요. 좀 쉬운 것부터 보면은 4일차 거의 성공했네요, 대표님. 그 옵션 실패, 옵션 좀 마지막에 볼게요. 그 다음에 베스트 2가 이거예요. 상품명에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수문자가 포함된 상품명을 수정하는 방법.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상품명 최적화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를 드릴게요. 네, 상품명 실패 메시지 부분에서 두 번째가 이제 상품명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 특수 문자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특수 문자라고 해요, 대표님.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느낌표 골뱅이 뭐 샵 달러 퍼센트 눈웃음 엔드가 별표 이런 것들인데 주로 이제 샤플링에서 나오는 특수 문자는 별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매트릭스 같은 거는 센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20 별표하고 700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특수 문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 특수 문자 일단 해결 먼저 해보면 동일합니다. 샤플링에 들어가셔서
상품명 대신에 실패 메시지로 체크를 한 다음에 아까 바람막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특수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특수 문자니까 특수 문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 특수 문자인 상품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대표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상품 모델명 이거 제외하고 상품명으로만 한정해서 한번 볼게요. 상품명 항목의 특수 문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상품명이 특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딜 수정을 해야 될까요? 1번이다. 네. 지금 세 분, 다섯 분. 2번이다. 네, 2번, 4분. 3번이다. 네, 무시했나요? 3번. 4번이다. 그럼 1번과 2번 중에 하나죠. 상품명은 상품 정보일까요? 쇼핑몰 기본 정보일까요? 쇼핑몰 기본 정보? 상품명. 상품명이 도매매에 있죠. 그러면 상품 정보죠. 기본 정보가 아니라. 그래서 1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수 문자 상품명이라는 부분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상품 정보 안에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도매매에서 가져올 때부터 상품명은 있었죠. 그게 상품 정보예요. 도매매에도 있는 정보. 그러면 파란색 부분 클릭하시면 이제 이 상품에 대한 상품명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만 내려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상품명. 이제 보이시죠? 여기서 특수 문자가 어디 있을까요? 맨 끝에 별표 있죠? 이 별표 한번 지워볼까요? 별표 지우고 저장하기 눌러볼게요. 슬러시는 특수 문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닫기 한 다음에 체크하고 상품 재전송 버튼 눌러보시면 성공. 근데 이게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게 이게 만약에 1000개다. 만약에 1000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더 쉬워요. 저희가 엑셀이라는 걸 좀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실패 메시지 이렇게 검색을 하셨으면은 선택 버튼 누르고 엑셀 그냥 저장을 할게요. 이제 엑셀을 저장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죠? F11번에 열행 변환 관리를 쓰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냥 코드 복사해서 거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버튼 누른 다음에 엑셀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네, 지금처럼 엑셀 다운로드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상품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 2분도 안 걸려요. 수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거 쓴다고 그랬죠? 네, 고객사 상품 코드는 도매매 상품 코드입니다. 이거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F 기초관리에서 열행 변환 관리라고 하는 메뉴 접속을 해주시고 열행 변환 관리 들어가서 코드값 넣고 변환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이 코드값만 저희는 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상품명만 대량으로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A 상품에서 뭐라고 써있죠? 예, 여기서 상품명만 되게 엑셀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A 상품에서 10번 상품명 관리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면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검색 항목에 뭐라고 어떤 거 입력할 거죠? 상품명? 아니죠. 자사상품 코드. 예, 검색 누르면 이렇게 쭉 5개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일괄 자동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엑셀에 보면 찾기 바꾸기 아시나요? 그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찾기 바꾸기 쉽게 얘기해서 상품명을 저희는 이제 삭제를 하거나 바꿔야 되죠.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삭제로 해보면 어떤 거 삭제해야 될까요? 별표 일단 삭제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릴게요. 특수 문자를 삭제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담요 사이즈 같은 경우 별표가 아니라 영문 X로 바꾸는 게 훨씬 더 고객한테 좋겠죠. 그럼 보통 별표 같은 경우에는 X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그 별도 수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바꾸기로 해볼게요. 기존 문자열은 뭐죠? 예, 바꿀 문자열은 예, 끝났어요. 일괄 변경 눌러주시면 바뀌죠. 그리고 이 중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되셨죠?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서 이 변경된 내용을 선택 일괄 수정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저장을 해주셔야 선택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상품 재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특수문자, 네, 옵션 빼고는 성공을 했습니다. 옵션에도 특수문자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상품명에 대한 특수문자는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옵션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도매매 상품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CL, 그러니까 업체명을 넣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죠. 추가 대신에 삭제, CL, 일괄 변경 누르면 다 날아가죠. 네. 그리고 DY 커머스께 1000개를 가지고 왔다. 그럼 DY 커머스도 일괄 변경하면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이 스터디 그룹에서 목표가 뭐냐면, 대표님들께서 실패권 해결하고, 그리고 도매매에 있는 상품을 쇼핑몰에 원활하게 등록하는 게 목표인데, 이제 다음, 이제 이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대표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적화라는 걸 해주셔야 되세요. 쇼핑몰에 등록할 때. 그래서 같은 1000개를 올리더라도, 훨씬 더 주문건이 많이 나오는데, 최적화 항목 중에 하나가 상품명이에요. 그래서 상품명 최적화하는 공식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 최적화 부분은 상품명을 최적화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키워드를 삭제하는 게 하나예요. 최적화를 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필요한 키워드를 추가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최적화예요. 그럼 불필요한 키워드엔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수문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걸 삭제를 해주시는 게 노출도에 좋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복 키워드를 제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중복 키워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여성, 상품명 이렇게 지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성, 바람막이, 그리고 골프, 바람막이. 이 중에 중복된 건 뭐죠? 바람막이죠. 상품명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바람막이 뒤에 날리고 골프를 앞으로 빼는 거죠. 이게 최적화된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11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적합 상품이라고 해서 중복된 키워드가 3개 이상 들어가면 노출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량 등록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냥 가져와서 바로바로 등록을 하는데, 이제 대표님들께서 나중에 수정을 하실 때는 중복 키워드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세요. 예. 그리고 필요한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오늘 오전에 했던 수업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기존 상품명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할로윈 식탁 테이블 할로윈 파티를 위해서 홈파티 테이블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대표님들께서 이런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할로윈 그 추가된 상품은 그냥 제가 꺽쇠가루를 해서 좀 더 강조를 할게요. 홈파티 그리고 식탁 테이블보
뭐 인테리어, 뭐 이런 키워드로 좀 노출도를 잡아주시는 게 좋죠. 홈파티라는 키워드를 써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단 누군가가 훨씬 더 검색 조건에 잘 걸리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오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날씨가 바뀌면 어떤 상품이 잘 나가냐면 압축팩이 잘 나가요. 수납이나 의류 압축팩 아시죠? 의류 압축팩,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의류 뿐만 아니라 이불도 되겠죠? 이불, 그리고 압축팩, 그리고 수납, 뭐 이런 키워드를 쭉 상품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부족한 키워드를 해주는 게 좋고, 의류보다는 더 직관적인 키워드가 좋아요. 패딩, 이런 키워드로 바꿔서 노출도를 잡으시는 겁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자로 전환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어떤 키워드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잊어요. 왜냐하면 그 도매매도 이해해야 되고 또 쇼핑몰 가서 취소 교환 반품도 배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많이 놓치는데, 그럴 때일수록 소비자들이 어떤 키워드로 내 상품에 접근을 하는지를 좀 많이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문자 제거하는 거 포함해서 필요한 키워드와 불필요한 이 키워드를 삭제를 하면서 상품명 최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를 드렸어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상품명이 한 7할 정도 차지를 합니다. 상품을 등록할 때 70%가 상품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특수문자가 포함된 거는 샤플링 A 상품에서 10번 상품명 관리, 이 메뉴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품명 최적화 부분은 다음 나왔던 것처럼 두 가지만 기억하자. 불필요한 키워드를 삭제를 하고 필요한 키워드를 추가하는,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그 필요한 키워드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이버 쇼핑에서 경쟁사 상품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 상품이 뭐냐면, 이불 압축팩으로 네이버 쇼핑이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1등부터 3등까지의 상품을 보면서 이런 걸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보면은 그냥 압축팩이라고 써볼게요. 압축팩이라고 네이버에서 대표 키워드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면은 잘 파는 판매자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집은 맛집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써요. 예, 롱패딩.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니까 검색 조건에 소비자들이 롱패딩 압축팩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롱패딩 보관 이렇게 검색을 할 거잖아요. 거기에 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겨울옷, 그러니까 그냥 의류 이런 것보다는 더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겨울 의류가 이제 뭐 그쵸, 그 다운 제품이다 보니까 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압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초강력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청소기로 바람을 빼는 거, 그런 종류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키워드에 뭐를 쓸 수가 있냐면, 뭐 압축이 편하다고 하는 거는 그 청소기로 안 하는 거거든요. 손으로 눌러서 압축 공기를 빼는 거. 그래서 그렇게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압축이 편한 압축팩, 그리고 뭐 진공 압축팩 이런 키워드를 넣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노출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를 넣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등록이 우선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금씩 알아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표님 실패권 중에서 이제 특수문자인 경우는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옵션 추가 금액은 최종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렵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질문이 주문이 한 건 들어왔다고 샤플링을 처리 못해서 스마트스토어 개별 처리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잘 모를 때는 개별 처리하시고, 그리고 상품 등록한 중에 업체에서 사진 바꿔달라는 전화를 받아 스마트스토어 개별 삭제했다.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앞으로는 샤플링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주문하는 거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예,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 이제는 좀 성공 확률이 커졌네요. 364건 중에 363개가 성공을 했고 1개가 실패 되셨고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와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샤플링에서 처리하는 방법, 일단은 수동으로 처리하셨으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제 1교시에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샤플링으로 주문을 넣어주시면 이제 손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까다롭죠. 뭐 복사하고 붙여넣기 계속 하셔야 되는데 샤플링으로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상품 등록 꽤 많이 하셨고요. 1094개 해주시고 2건 주문이 들어왔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대표님 보통 어떤 상품 들어왔나요? 그 2건이. 양말 하나 들어갔고요. 양말, 네, 그거랑 후배님과 밥 보관하는 거. 지난번에 그거죠. 네, 찍어드렸던 그거 들어오죠. 예, 그리고 네. 오늘 하나가 들어왔는데. 오늘 또 들어왔나요? 예,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고객은 60개 정도 용돈 봉투를 했는데 용돈 봉투 60개만 신청했더라고요. 예. 이상해서 제 사이트로 들어가 보니까 예. 제 사이트도 60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도매국에서는 최소 수량이 250개로 돼 있더라고요. 도매매에서 발주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게 네. 이렇게 제 사이트로 이렇게 연동돼서 들어왔는데 그런 게 없이 제 사이트에서는 60개 신청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연동돼서 나왔더라고요. 대표님께서 60개 단위로 신청될 수 있게 그렇게 나온 건가요? 그 도매매 거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도매매에서는 최소 수량이 250개인데 예. 제 사이트로 들어와서 하는 거는 60개도 수량이 가능해서 네. 고객분이 그냥 60개만 신청하고 있어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량 주문권 들어올 때는 이게 단가 차이 보시고 도매국에서 발주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님. 옵션이랑 기타 좀 어려운 부분은 제가 쭉 보고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황효진 대표님 나오셨나요? 네. 제가 10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대표님 나오셔서 로그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